이번 이야기는 권력을 차지하려 자신의 딸을 죽여버리고 아들들은 쫓아내버렸으며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던 이들을 모조리 숙청해버린 뒤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측천무후 그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훗날 황제에 올랐지만 여자가 스스로 황제에 올랐다는 이유로 평가절하돼 측천무후 또는 무측천 등으로 불린 그녀의 성은 무, 이름은 조였습니다. 영상에서는 호칭을 편의상 무로 통일하겠습니다. 목재상으로 돈을 벌어 당나라 건국을 도왔던 무사wak의 두 번째 부인의 둘째 딸로 태어난 무는 어려서부터 춤과 노래, 말타기 등 다양한 것을 배웠으며 그중 시와 글에 능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황제였던 당태종은 황후를 먼저 떠나보내고 여자를 탐하고 있었는데 마침 무의 소문이 귀에 들어가 그녀의 나이 14살의 후궁으로 입궁했습니다. 당태종과는 무려 26살 차이였죠.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인 무사wak은 개국공신임에도 불구하고 태생이 귀족이 아닌 상인이라 미천하다 하여 상대적으로 천대받아 딸인 무 역시 출신에 비해 낮은 품계인 정호품 제인에 머물렀습니다. 얼굴은 제법 예뻤는지 태종에게 미라는 이름을 받았고 어여쁜 꼬맹이라는 뜻의 무미랑이라고 불렸습니다. 당나라 최웅이란 사람에 의하면 그녀는 뛰어난 외모에 이마에 부귀한 상을 가졌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넓은 이마와 네모진 턱, 튼튼한 골격으로 강인하고 이지적인 분위기를 가진 호걸형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궁녀들에게는 잔인한 족쇄가 채워져 있었죠. 바로 왕이 죽으면 속세를 떠나 비구니가 되어 죽은 왕의 극락왕생을 빌며 평생을 보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후 역시 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태종은 학교에서 다들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이세민으로 바로 고구려에 쳐들어왔다 패배를 하고 병들어 죽은 왕입니다. 태종이 죽자 관습대로 무 역시 머리를 깎고 감업사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다 뜬금없이 고종 주기 2년 무는 돌아와 후궁이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태종 생전에 고종은 아비의 여인 무에게 관심을 보였으나 아쉽게 비구니로 떠나보내야만 했는데 고종의 후손을 생산하지 못한 황후 왕씨와 고종의 총애를 받고 왕자와 공주를 낳은 후궁 숙비소씨가 권력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이 되자 왕왕후가 소숙비의 힘을 빼기 위해 고종의 각별한 관심을 받았던 무를 이용하려 고종을 부추겼던 것이죠. 그런데 개국공신의 딸에서 비구니까지 신분이 떨어졌던 무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종에게서 소숙비를 떼어놓기 위한 왕왕후의 의도를 넘어 고종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왕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왕왕후와 소숙비를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 역시 자신의 편으로 만들며 국내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황후의 자리에 있는 왕씨와 황자를 먼저 낳은 소숙비는 자신의 미래에 강력한 걸림돌이었죠. 그래서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인 안전공주를 이용하기로 말이죠. 안전공주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왕후가 공주를 보러 처소를 방문하고 돌아가자마자 공주를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이 일로 자연스레 왕왕후가 질투심에 공주를 죽인 것이 되었고 사건을 키워 소숙비마저 연루된 것으로 꾸미자 고종은 분노하여 왕왕후와 소숙비를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별원에 감금해버리면서 왕후 자리가 비었고 자연스레 무가 왕후로 봉해졌습니다. 마침내 여성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훗날 3대 악녀로 불리게 된 그녀가 이 정도로 멈출 리 없었습니다. 그녀 자신 또한 누군가를 내치고 올라왔기에 자신의 자리 또한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악행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고종도 사람인지라 별원에 갇혀있던 황후 왕씨와 숙비소씨가 생각나 만나러 갔는데 벽으로 사방이 막힌 곳에서 작은 구멍으로 음식만 겨우 받아 먹는 것이 불쌍히 보여 음식을 넣어주며 말을 건넸더니 왕씨가 눈물을 흘리며 빛이라도 들어오는 별원으로 만들어 둘라고 하자 마음이 약해진 고종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조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무가 전해 듣고 크게 화를 내며 사람을 보내 왕씨와 소씨에게 각각 곤장 100대를 치고 손발을 자른 뒤 묶어서 술독에 넣어 죽여버리라고 명하였습니다. 자포자기한 왕씨는 고종이 있는 방향으로 2번 절을 하며 순순히 따랐지만 소씨는 도끼가 서린 저주를 무에게 퍼부었습니다. 다음 생에 자신이 고양이로 태어나 쥐로 환생한 무를 물어 죽이겠다고 말이죠. 이 말을 전해 들은 무는 술독에 담긴 소씨를 보며 술 취한 귀신이 과연 날 찾아올 수는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무 생전에 궁궐 안에서는 고양이를 기를 수 없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죽은 소씨를 올빼미를 뜻하는 효씨로 왕씨는 이무기를 뜻하는 망씨로 성마저 바꿔버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데 반대를 하고 왕씨를 지지했던 개국공신이자 관롱 집단이라 불리던 귀족의 수장 장손무기를 비롯한 일당을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시켜 모반을 꾀하고 있다고 모함하게 하여 유배를 보냈습니다. 고종 역시 관롱 집단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왕권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터라 무후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이용해먹기 쉬워 보이는 고종을 황제가 되도록 밀어주기도 했었던 장손무기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유배지에서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위협이 되는 다른 원로와 귀족들 또한 갖가지 이유로 유배를 보내거나 처형시켜버렸습니다. 어릴 적 은원도 있지 않아서 입궁하기 전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에게 모질게 대했던 배다른 오빠들과 사촌 오빠들도 유배를 보내거나 모함을 해 처형시켰습니다. 특히 사촌 오빠들은 고종이 관심을 가지던 이복 언니의 딸을 독살한 뒤 누명을 씌워 제거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 또한 방해가 된다면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고종이 황제에 오르기 전인 10대 시절 궁인 유씨 사이에서 얻은 아들 이충을 황태자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의 첫째 아들 이용을 그 자리에 앉혔는데 이 이용은 고종과 무후와 함께하는 식사 도중 갑작스레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연을 황태자에 올리지만 이연이 측천무후와 대립하다 결국 폐위되고 유배가서 사망했습니다. 폐위된 이유와 죽음에 대한 갖가지 설이 있지만 결국 무후와 사이가 안 좋아 일어났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무후와 고종 사이에는 4명의 아들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둘째 이연과 한자로 이름이 다른 셋째 아들 이연이 황태자 자리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종이 병으로 죽어 그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이연의 부인인 왕후 위씨가 권력을 장악하려 자신의 아버지를 재상에 앉히려 하자 무후는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폐위시켜버렸습니다. 이연이 즉위한 지 고작 한 달 남짓만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아들인 넷째 이단을 황제로 올리고 아예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황제 곁에 앉아 조종을 했던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고종이 몸이 허약하여 자주 병을 앓았기 때문에 무후가 대신 많은 일을 처리했었고 고종이 조정에 나올 때마다 매번 황제의 뒤에 앉아서 조정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간섭하고 처리했었습니다. 고종 말에는 고종이 병으로 거의 들어누운 상태라 무후가 거의 모든 일을 처리했었죠. 그만큼 무후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조정 안팎에서는 황제가 2명이라고 할 정도였죠. 넷째 이단은 비교적 6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황제의 자리를 지켰는데 무후가 당나라 황조를 멋대로 주무르고 많은 귀족들을 제거해버리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수많은 반란을 일으켜 이를 진압하기 바빴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 반역자들을 다 처단하고 왕권을 한층 더 강화한 무후는 이단을 내쫓고 이제 아예 자신이 황제 자리에 올라 당나라가 아닌 주나라로 국호를 고쳐버립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인 여성 황제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황제로 지낼 것 같았던 무후도 결국 세월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81살이 되던 해 병이 걸려 노쇠해지자 기회를 엿보던 대신들은 병사를 이끌고 무후에게 달려가 당왕조를 복원하라 협박하니 어쩔 수 없이 쫓겨났던 셋째 아들인 이연에게 황제 자리를 넘겨주고 주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특이한 점은 무후를 황제 자리에서 쫓아냈지만 무후를 죽이지 않은 채 재위를 물려주고 물러난 황제를 높여 가리키는 태상왕 자리에 남겨둔 것입니다. 같은 해 결국 병으로 허약해진 무후는 충격 때문인지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혈육마저 도구로 이용하고 정적을 모조리 죽여버렸던 측천무후는 부패한 관료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인맥이 아닌 능력을 보고 인재를 등용했던 덕분인지 백성들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3대 악녀 중 하나인 측천무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